358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죠? 자, 가격제 원칙이라 했습니다. 이 가격제 원칙은 이 부동산 가격이 이렇게 있어요. 이 부동산 가격이 있죠. 부동산 가격이 있거든. 이 가격을 평가할 때 제반적인 원칙들이 있겠죠. 제반적인 원칙이 있어요. 자, 그러면 평가는 이 가격을 평가할 가장 중심이 되는 게 뭘까요? 최유효 이용의 원칙 되겠죠. 최유효 이용의 원칙이에요. 최유효 이용의 원칙 됩니다. 최유효 원칙이었죠. 자, 최유효 이용의 원칙으로 가격 평가하는데 이거는 용도의 다양성이 있습니까? 용도의 다양성 때문에 그렇겠죠. 그렇잖아. 그러면 최유효 이용 상태를 가격을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 사전에 우리가 전제가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이걸 평가할 때 사전에 뭐 할 수 있다? 전제될 수 있는 것도 있죠. 전제. 자, 전제가 된다, 바탕이 된다 이렇게 말을 씁니다. 시간하고 관계 있다 이런 말을 쓰겠죠. 이런 원칙이 두 가지 있죠. 거기 변동의 원칙이 있었겠죠. 이 변동의 원칙. 변동의 원칙도 있고 다음에 예측의 원칙도 있습니까? 예측의 원칙이 이렇게 있거든요. 예측의 원칙이 있고요. 되겠죠. 자, 내부에 대한 요인도 있고 외부도 있습니다. 내부에 대한 게 네 가지 있죠. 자, 내부에 대한 것과 외부적 요인이 있습니다. 외부 요인도 있습니다. 외부 요인이 있거든요. 내부 요인도 있고 외부 요인도 있습니다. 내부는 자, 수수기균이라 외우셔야 됩니다. 수수기균이면 건 수익 체정입니다. 수익 체정. 체감의 원칙이 있어요. 체감 원칙이 있죠. 이 체감의 원칙이 있죠. 있고 두 번째 수익 배분의 원칙이 있거든. 수익 뭐다? 배분의 원칙. 그죠? 수익을 배분하는 원칙이겠죠. 배분의 원칙도 있고 그 다음에 기여의 원칙도 있죠. 기여의 원칙. 그래서 기여의 원칙도 있고 그 다음이 균형의 원칙도 있거든요. 그래서 네 가지 있습니다. 내부는 균형의 원칙 이렇게 네 가지 종류 있겠죠. 자, 그러면 기여는 항상 균형에 선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두 개 세트로 나면 어떠한 경우도 기여는 균형에 선행합니다. 누가 선행합니까? 기여가 균형에 선행하고 요 두 개는 다 구성요소라는 말을 씁니다. 구성요소라는 말이 주로 나옵니다. 되겠죠? 자, 여기는 토지잔여법이 잘 나옵니다. 뭔다? 토지잔여법이란 말은 왜 여기 잘 나오는가 하면 자, 수익을 받는데 토지를 마지막에 배분하니까 토지잔여법 이론적 근거가 되고 자, 우리 수익 최종 체감 원칙은 자, 이윤이 극대화된다. 다른 말로 입체 효용률이라 써도 됩니다. 그죠? 그래서 입체 효용률. 그래서 입체 효용률까지 추가됐죠. 효용률이 될 때까지. 자, 그러면 이거를 다른 말로 자, 간단히 말해서 이윤이 극대화될 때까지 추가 투자하겠죠. 건물 같으면 한계 뭐란다? 효용층이라 부르겠죠. 한계 효용층까지 추가 투자하는데 이때가는 수익이 증가니까 뭐다? 추가 투자가 나오겠죠. 추가 투자의 적정성 판정이 나옵니다. 그래서 적정성 판정용이 나오고 자, 여기 기여의 원칙에서 잘 나오는 것은 뭡니까? 기여의 원칙은 여기도 추가 투자입니다. 기여도 탑을 보고 추가 투자하겠죠. 그래서 기여도 탑을 보고 여기도 추가 투자합니다. 그래서 추가 투자 적정성 판정합니다. 그래서 적정성을 판정합니다. 자, 적정성 판정 이렇게 쓰겠죠. 균형의 원칙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 균형의 원칙은 내부 균형입니까? 외부 균형입니까? 내부의 구성요소 균형인데 끼어지면 기능적 감가가 일어납니까? 그래서 기능적 감가가 주로 많이 일어나겠죠. 외부에 있는 것이 있습니까? 적합의 원칙이 있죠. 그래서 적합의 원칙이 있겠죠. 적합의 원칙도 있고 외부성의 원칙도 있어요. 어떤 게 있다? 외부성의 원칙도 있습니다. 자, 적합의 원칙과 외부성의 원칙 차이점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대상 부동산이 있거든요. 이 대상이라는 부동산이 있어요. 대상 부동산. 이 대상 부동산이 외부 환경이란 말을 씁니까? 외부 환경이 되겠죠. 이 외부 환경에 적합한 예를 묻습니다. 그래서 외부 환경에 적합한 예를 묻죠. 그러면 외부 환경이
대상 영향을 주느냐 물으면 이건 뭡니까? 외부성의 원칙이 됩니다. 외부 환경이 대상에 영향을 주느냐 묻는 것을 외부성의 원칙. 대상이 외부 환경에 적합하다는 걸 적합의 원칙이겠죠. 요거 두 개 위배되면 뭐가 된다? 경제적 감가가 일어나겠죠. 뭐가 된다? 경제적 감가가 발생합니다. 되겠죠. 이건 지역 분석하고 한 게 있습니까? 그죠? 둘 다 지역 분석하겠죠. 요거는 뭡니까? 개별 분석하고 한 게 있었습니까? 균형은 개별 분석하고 나중에 연결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그죠? 그러면 여기는 기능적 감가, 여기는 경제적 감가, 여기는 뭐다? 물리적 감가와 연결됩니다. 뭐다? 물리적 감가와 한겠죠. 자, 변동의 원칙은 자, 기준 시점 확정됐습니까? 기준 시점을 확정했겠죠. 기준 시점 확정과 그죠? 시점 수정 근거 됩니까? 시점 수정 근거를 여기서 제시합니다. 예측은 장래를 예측합니까? 그죠? 자, 여기는 장래 예측이니까 수익 환원법과 관계 있습니다. 수익 뭐다? 환원법과 밀접한 관련이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 영속성이 잘 나오는 용어다라고 보시고, 자, 평가는 뭐가 가장 중심이 되었습니까? 최유효 이용의 상태에서 가장 중심이 된다라고 봅니다. 자, 문제 1번부터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재원칙 틀린 걸로 했습니다. 자, 1번은 재원칙 용어 정리입니다. 그죠? 부동산 가격이, 그죠? 어떻게 형성되는가? 관한 법칙선을 발견해 이걸 평가의 지침으로 쓰는 하나의 행위 기준을 적어놨죠. 2번. 자, 대상 부동산의 세유효 이용 상태에 있는지 판정은 내부적 기준은 4가지 있습니까? 균형의 원칙 여기 있죠? 기여의 원칙 있죠? 또 뭐 있습니까? 수익 배분의 원칙. 뭐 없습니까? 수익 최정 세가의 원칙 돌아했죠. 적합의 원칙은 내부에 있습니까? 외부에 있습니까? 외부에 있죠. 요거는 내부에 들어가면 안 된다고. 그죠? 적합은 외부에 있고, 누가 들어간다? 수익 최정 세가의 원칙하고 바꾸면 되겠네. 그럼 4개 맞죠? 자, 그래서 1번이 2번이 틀렸죠. 그죠? 자, 왜 틀린 찾았죠? 수익 최종 체감의 원칙이 돌아야 되는데 적합으로 바꿔놨다고. 3번. 균형의 원칙은 대상부도 유용성이 최고로 발휘하기 위해서 대상부동산을 구성하는 내부 구성 요소 간의 결합 균형이 있어야 되겠죠. 4번에 기여의 원칙은 수익 최종 체감의 원칙은 부동산 추가 투자. 여기도 추가 투자 했죠? 여기도 있잖아. 추가 투자는 여기도 나오고 여기도 나왔죠. 양쪽에 다 놨다 이 뜻이고. 5번에 초과유는 자, 초과유는 발생 공급자 시장을 진입하게 만들겠죠. 경쟁의 초과유는 소멸할 때 하겠죠. 여기 이제 뭐다? 자, 무슨 원칙이겠습니까? 외적과 싸워서 경쟁에서 이겨야 됩니까? 이거 경쟁의 원칙을 말합니다. 자, 언제까지 경쟁한다? 초과유이 소멸할 때 되겠죠. 요것 때문에 수요 공급의 원칙이 들어왔습니다. 뭐가 들어온다? 수요 공급의 원칙이 들어오겠죠. 공급의 원칙이 들어오고, 수요 공급 원칙 때문에 대체의 원칙이 들어옵니까? 대체의 원칙이 들어오면 다시 수요가 영향을 주면 다 경쟁 영향을 주겠죠. 특히 대체의 원칙은 3방식 모두 이론적 근거입니까? 3방식 모두 뭐다? 이론적 근거가 됩니다. 그래서 이론적 근거를 여기서 마련해요. 되겠죠? 자, 나름 다 맞네. 자, 2번 문제도 한번 보겠습니다. 감정평가 원리에 대한 설명 옳은 걸로 알았죠? 자, 1번 적합의 원리가 나왔습니다. 부동산의 유용선이 최고도로 발휘하기 위해서는 자, 투입된 생산 요소 결합이 나왔네. 생산 요소가 뭐예요? 토지, 노동, 자본입니까? 되겠죠? 토지, 노동, 자본을 생산 요소, 이걸 생산 요소입니다. 이걸 뭐다? 생산 요소라 쓰거든요. 그죠? 그럼 생산 요소가 되겠잖아. 결합이 부적절하대요. 자, 이 노동과 자본을 통해서 건물을 만들겠죠. 뭐를 만든다? 건물을 만들겠죠. 건물을 만든다가 보니까 건물은 높은데 땅은 부족할 수 있습니까? 균형이 내부 균형입니까? 외부 균형입니까? 내부 균형 균형. 이거는 균형의 원칙이 됩니다. 무슨 원칙? 균형의 원칙이죠. 그럼 1번은 적합의 원칙입니까? 균형의 원칙입니까? 균형의 원칙이 돼야 되겠죠. 1번 틀려버렸습니다. 2번. 대체의 원칙은 부동산의 가격
또 일반 경제와 같이 초과이익이 소멸하는 거 어디 났습니까? 경쟁의 원칙에 나오는 용어입니다. 언제까지 경쟁한다? 초과이익이 소멸할 때까지요. 자, 그럼 대체도가 틀렸고 3번 기준 시점은 원칙적으로 대상 등 가격조사 완료 날짜로 한다. 기준점이 중요한 자 기준 시점 뭐합니까? 변동의 원칙과 관계있습니까? 이거는 변동의 원칙과 관계있다. 기준 시점을 확정한 것은 변동의 원칙이지 예측의 원칙이 아니라는 거. 자, 그래서 이거 틀렸네. 예측의 원칙은 부동산 장래 돌았습니까? 장래는 뭐 된다? 예측에 들어온 거 맞습니다. 이게 정답이네. 기대된 편익을 현재 가치로 하는 값이며 정의할 수 있습니다. 5번에 수요 증가 시 가격 상승, 공급적이 가격 하락이 유발되는 바. 부동산 가격도 이와 같은 과정을 가지면서 결정된 원칙을 우리가 수요 공급이 나오면 뭐다? 수요 공급의 원칙이 따로 있어요. 되겠죠? 자, 경쟁은 초과이 없어질 때까지 하는 거고 수요 공급은 수요 공급 원칙 따로 있습니다. 수요 공급의 원칙 되겠죠? 자, 보시면 되고 자, 3번 또 한번 가보겠습니다. 3번. 자, 감정평가의 부동산 가격제 원칙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을 골라라 했습니까? 자, 대체의 원칙에서 대체 관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상환 대체된다 했습니까? 부동산끼리 대체합니다. 또는 자, 부동산과 일반 재화 대체됩니다. 용도, 효용, 가격 등 동일성이 있어야 된다. 1번은 맞습니다. 2번. 균형의 원칙은 부동산 요구조 최고로 발휘하기 위해서는 자, 부동산 둘러싼 여기 외부 환경이 떴습니다. 여기 포인트는 뭡니까? 외부 환경이 포인트입니다. 외부 환경은 어디에 놓는 용어입니까? 적합의 원칙에 놓는 용어입니다. 되겠죠? 자, 외부 환경은 어디에 놓는 용어다? 적합의 원칙. 균형의 원칙은 내부 환경 놓습니까? 구성 요소 놓습니까? 내부 구성 요소가 나와야 돼. 내부에 대한 구성 요소가 나오면 균형의 원칙. 외부 환경이 나오면 적합의 원칙 설명이죠. 이건 적합의 원칙 설명이거든. 그럼 이거 틀려버렸거든요. 이게 정답이죠. 자, 균형이 중요합니다. 2번 틀렸고 3번 기여의 원칙은 자, 구성요소 나왔습니다. 구성요소는 기여와 균형에만 나오는 용어입니다. 구성요소 전체가 기여하는 정도의 가장 큰 사용 방법으로 선택하는 점에서 용도의 단가 병합분의 가능성 성립 근거가 된다. 되겠죠? 여기는 구성요소 나오고 기여라는 말이 나왔거든요. 기여가 나왔으니까 기여의 원칙 맞습니다. 자, 4번 부동산 가격도 경쟁에서 결정되며 경쟁이 있으므로 언제까지 초과이익이 소멸할 때까지 경쟁하겠죠. 자, 대상부동 그 가격이 적합한 이걸 경쟁의 원칙이라 씁니다. 5번의 변동의 원칙은 부동산 자연적 특성인 영속성과 예문적 특성 용도의 다양성, 가변성과 성립 근거가 됩니다. 자, 4번 또 보겠습니다. 4번 기출문제 좀 어려웠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가격 제한치 틀린 거 올라랬죠. 1번 부동산 가격의 원칙은 부동산의 가격이 어떻게 형성되고 유지된가 법칙성을 차려 평가를 하고 지침에서는 용어 정리입니다. 아까 나왔던 질문이죠. 1번에 나왔잖아. 대체의 원칙은 대체성 있는 두 개 이상의 재화가 존재할 때 그 재화의 가격이 서로 관련되어 있다는 원칙이다. 유형성이 똑같으면 유형성이나 효용이 같은 말입니다. 효용이 똑같으면 값이 산 쪽을 선택하겠죠. 당연한 말이다. 그죠? 자, 3번 균형의 원칙은 여기까지는 맞는데 자, 내부적 관계인 적합의 원칙이 틀렸습니다. 자, 적합은 내부적 관계입니까? 외부적 관계입니까? 외부적입니다. 이것 때문에 틀렸죠. 말을 약간 돌려놨습니다. 외부적 관계인 적합의 원칙과 반대를 대조를 했습니다. 되겠죠? 대조되겠죠. 부동산 구성요소 결합에 따라 최유효용을 강조하는 것이다. 되겠습니까? 자, 내부를 뭐라고 본다? 외부로 바꾸어야 맞습니다. 그렇겠죠? 바꿔야 되겠죠? 4번 봅니다. 기여의 원칙은 부동산의 각 구성요소가 각각 기여하에 부동산 전체가 형성된다는 원칙 맞겠죠? 5번에 변동의 원칙은 재화의 가격이 가치 형성률의 변화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부동산의 가격도 사회, 경제, 행정 요인이나 부동산 자체가 가지는 개별적 요인에 따라 지속성으로 변동하는 것을 강조하겠죠.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자, 한 장 넘어가 봅니다. 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문제. 되겠죠.
부동산 가격 재원칙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을 골라냈죠. 1번 수익 최종 체감의 원칙이 된 토지잔여법이 나가 틀렸습니다. 제가 토지잔여법 어디 놓습니까? 수익 배분의 원칙이다. 요거 무슨 말인가 제가 한번 적어볼게요. 토지잔여법은 수익 배분의 원칙에 놓는 요겁니다. 여기 놓는 거 아니다고. 자, 일반 기업에 발생한 총수익이 있습니까? 일반 기업에 발생한 총수익이 이렇게 존재해요. 이걸 공헌도에 따라 배분합니까? 왜요? 공헌도에 따라 배분하면 되겠죠. 이 공헌도에 따라 이렇게 배분하거든요. 제일 먼저 어디다 배분하는 게 좋겠습니까? 제일 먼저. 예? 제일 먼저. 노동에 대한 대가 배분할까요? 이거 임금입니다. 두 번째 배분하는 거 어디 있습니까? 자본에 대한 대가 되겠죠. 이자가 되겠죠. 이자. 세 번째 있는 게 경영에 대한 대가입니까? 이윤이 되겠죠. 이윤 되겠죠. 맨 마지막에 배분하는 게 뭡니까? 토지 배분합니다. 토지를 꼴찌 배분했습니까? 예? 토지를 맨 나지방에 배분하죠. 이걸 토지를 꼴찌 배분한 것을 자 토지를 마지막에 배분한다 해서 이걸 지대가 됩니다. 자, 토지를 마지막에 지대로 배분한다. 이 지대가 수익입니다. 토지에 대한 수익이겠죠. 그래서 토지를 마지막에 배분한다 해서 이걸 토지 잔여법의 이론적 근거가 된다 라고 쓰는 겁니다. 그렇겠죠? 자, 그래서 토지 잔여법은 수익 배분이지 수익 최종 체감 원칙 아니다고요. 되겠죠? 그래서 1번은 앞부분은 수익 배분의 원칙, 뒷부분은 수익 최종 체감 원칙이 맞습니다. 무슨 말이 되겠죠? 막 짬뽕 해놨죠. 토지 잔여법의 근거는 수익 배분의 원칙이고 추가 투자 적부 판정은 수익 최종 체감의 원칙이라고요. 구분할 수 있겠죠? 두 개를 막 믹스해놨죠. 2번 적합의 원칙이라 대상 부동산과 주변 환경과 적합성을 판단하는 원칙으로서 경제적 단가 맞습니까? 여기 적합의 원칙은 경제적 단가 있어요 없어요? 여기 입연되면 경제적 단가 발생한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되겠죠? 자, 3번 보겠습니다. 되겠죠? 3번 봅니다. 최유 원칙은 외부성의 원칙과 적합의 원칙, 고유 원칙이다. 고유가 뭡니까? 부동산에만 적용되는 원칙을 고유라 씁니다. 이 최유효 이용의 원칙과 적합과 외부성은 어디만 존재한다? 부동산에만 존재하는 것을 고유의 원칙이라고 부릅니다. 이걸 뭐다? 고유의 원칙이라고 부릅니다. 맞습니다. 자, 4번 과잉과소가 나오면 이거 균형의 원칙이 설명하는 겁니다. 그렇겠죠. 설계불량, 형식구시가, 기능적 단가 이런 말이 나오면 균형의 원칙 맞겠죠. 5번에 변동의 원칙은 시점 수정 나왔습니까? 시점 수정 근거가 되며 수익 배분의 원칙이 된다. 되겠죠. 6번 한번 보겠습니다. 감정평가 분류 및 부동산 가격 원칙에 관한 관련에 들어갈 내용을 옳은 걸로 했습니까? 한 필의 토지 일부라 했습니까? 제가 일부 뜨면 무슨 평가 찍는다? 부분평가 찍는다 했죠. 자, 지문에 일부 놓으면 뭐 찍는다? 부분평가. 자, 그러면 자, 지역은 부분평가 설명을 합니다. 1분 하니까 벌써 답이 났습니다. 니은은 봅니다. 도심지역의 공업지역 용지가 동일한 종을 가진 외곽지역의 공업지보다 시장성이 더 높은 현상이 되겠죠. 도심에도 공업, 외곽에도 공업이 있다 라 했을 때 만약에 도심을 선택하면 선택되지 않고 포기된 희생된 대가를 뭐다? 기회비용이라고 씁니다. 만약에 외곽에 선택하면 뭐다? 도심 쪽의 공업이 뭐다? 기회비용이 되겠죠. 기회비용은 선택되지 않고 포기된 희생된 대가를 기회비용이라 쓴다. 자, 이건 기회비용의 원칙이 돌아도 되고 대체의 원칙이 돌아도 됩니다. 근데 대체의 원칙은 없거든요. 그럼 답을 뭐다? 기회비용의 원칙을 찍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이 1번 200이 될 수밖에 뿐입니다. 자, 우리 7번 문제로 한번 가봅니다. 다음 부동산 현상 및 활동을 설명한 감정평가 이론상 부동산 가격 원칙을 순서로 나열한 것을 골라라 했습니까? 자, 복도 천장 높이 있습니까? 자, 과대 계량이니까 냉난방에 이거는 내부입니까 외부입니까? 이 구성 요소를 말하겠죠. 내부 구성 요소를 물었으니까 이거는 균형의 원칙 설명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 판매시설 입점부지 선택을 위해서 후보지 지역 분석에 지역이 나오면 이건 적합의 원칙입니다.
자, 구성요소가 나오면 뭐다? 균형의 원칙. 자, 지역이 뜨면 뭐다? 지역과 표준이 뜨면 적합의 원칙이다. 지역도 나오고 표준도 떴네. 양쪽 다 떴네요. 그래서 1번이 정답 되겠습니다. 자, 8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부동산 가격 재원칙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걸 알았습니까? 1번, 적합의 원칙은 부동산의 유용성이 최고도로 발휘하기 위해서는 대상보다는 내부 구성 요소 떴습니까? 자, 내부 구성 요소는 무슨 요소를 말한다? 균형의 원칙 설명하는 겁니다. 되겠죠? 1번 틀렸습니다. 2번, 적합성과 외부성 원칙은 경제적 관계가 한 개 있죠. 요 둘 다 경제적 관계가 있잖아. 그죠? 3번 보면 2번이 정답이에요. 자, 초과 이름 설계 놓으면 이거 균형의 원칙 설명하는 겁니다. 그죠? 초과 설계가 나오든 과수 설계가 나오든 이거는 모두 균형의 원칙 설명입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내부 구성 요소 설명을 말하고 있다. 적합 틀렸습니다. 4번, 3방식 모두 이론적 근거는 여기 있습니까? 대체의 원칙에만 나오는 겁니다. 3방식 모두 이론적 근거는 대체의 원칙, 이거는 여러분 기출됐는 겁니다. 대체의 원칙이 되겠죠. 5번에 토지 잔여법 어디서 봤어요? 수익 배분의 원칙에 나오는 용어입니다. 수익 배분은 토지를 맨 나중에 배분했잖아. 그래서 이걸 토지를 맨 꼴찌 배분이니까 토지 잔여법 이론적 근거가 된다 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5번은 수익 배분의 원칙의 설명이 체감의 원칙이 틀렸습니다. 자, 한 장 넘겼습니다. 자, 9번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알겠죠? 자, 부동산 가격 재원칙에 대한 설명이다. 순서로 바르게 연결한 걸로 왔습니까? 자, 이 기준 시점 확정 있습니까? 이거 무슨 원칙이에요? 변동의 원칙이죠. 자, 시점 수정 근거는 변동의 원칙. 자, 두 번째, 토지 잔여법 어디서 봤어요? 좀 전에 수익 배분의 원칙 봤죠. 그죠? 수익 환원법 관계 있고. 세 번째, 부동산 가치는 주변 다른 부동산 균형이 됩니다. 주변이 나왔습니까? 주변 한계니까 적합의 원칙을 설명하겠죠. 그죠? 주변이 나왔습니다. 구성 요소 나오면 균형이지만 주변이 뜨면 적합으로 돼야 됩니다. 4번, 한계 용청이 있으면 여기 있네. 한계 용청. 수익 최정 세감의 원칙이 나오는 용어고. 자, 마지막에 효용이 동일하면 가격이 저렴하겠죠. 이거는 뭐였습니까? 대체의 원칙이 됐죠. 가격이 똑같으면 효용이 높은 것을 선택하는 것을 대체의 원칙이 된다. 그럼 요 관련된 것 쭉 연결하면 1번이 답이죠. 1번 답입니다. 10번 문제도 한번 봅니다. 다음 보기 같은 현상을 설명하였다. 자, 가격 원칙이겠죠. 자, A 지역이 또 왔습니다. 지역이 뜨면 무조건 적합의 원칙입니다. 지역이 나왔으니까 A 지역도 있고 지역 분석도 또 좋네. 그죠? 자, 이거는 적합의 원칙입니다. 자, 두 번째도 A 지역 개발업자 지역이 뜨면 무조건 뭡니까? 적합의 원칙이에요. 볼 것도 없어요. 그럼 적합의 원칙 설명이니까 2번이 답이겠죠. 자, 11번 한번 보겠습니다. 박스 안에 있는 거 원칙을 뭐냐 물었겠죠. 자, 거기서 공인서 갑은 아파트 매수의뢰자에게 110제곱미터 아파트에 대한 다음과 같은 설명하였다. 84년 사용료를 받고 아파트 최근에 건축 어쩌고저쩌겠죠. 여기 보던 화장실 한 개고 냉난방기 많이 들고 어쩌고저쩌고 구성 요소를 설명하는 겁니다. 자, 구성 요소 뜨면 이거는 뭐다? 균형의 원칙 설명입니다. 그죠? 안에 집안을 설명하고 있잖아. 화장실이 하나 많이 적으니 부엌이 재래식이네 신형이네 뭐 그죠? 이런 말이 나오면 뭐다? 구성 요소 설명은 모두 균형의 원칙 설명입니다. 되겠죠? 자, 5번이 정답됩니다. 12번 한번 보겠습니다. 12번. 다음 보기와 관련이 깊은 가격제 원칙이 맞게 나른 걸 했습니까? 아까 기능적 관계는 어디 있습니까? 균형의 원칙. 되겠죠? 경제적 관계는 적합의 원칙. 되겠죠? 기준 시점 어디 있었습니까? 변동의 원칙에서 봤죠. 그래서 5번 되겠네. 자, 쭉 찍으시면 됩니다. 13번 보겠습니다. 13번. 부동산 감정평가에서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이라는 설명 중 틀린 걸로 했습니까? 1번, 개별 분석은 대상 부동산 최유효율과 구체적 가격을 판정합니까? 개별이니까 가격 모니까 맞네. 최유효 가격은 개별 맞고, 지역은 뭡니까? 자, 사례 수집 범위를 확정하고, 자, 개별 분석보다 먼저 하는 거 맞죠? 선행 맞다. 3번, 지역 분석은 대상 부동산 세율로 판정을 토대로 한다.
네 번째, 지역 분석은 인근 지역의 표준 지역을 기초로 가격 수준 판정 맞습니다. 5번에 지역 분석은 적합의 원칙, 개별 분석은 균형의 원칙과 관계 있습니다. 지역 분석은 뭐다? 적합의 원칙과 외부성의 원칙입니다. 자, 지역은 적합이 나오든 외부성 나오든 관계없다. 우리 동전은 앞면하고 뒷면이거든. 앞면이 적합이면 외부성은 뒷면이거든요. 한 몸이 돼요. 대상 부동산이 외부 환경에 적합하냐 물으면 적합의 원칙이고, 외부 환경이 대상 부동산 어떠한 영향을 주느냐 물으면 외부성의 원칙이거든요. 그죠? 전부 다 지역과 관계 있죠. 되겠죠? 그러면 개별 분석은 뭡니까? 균형의 원칙과 관계 있습니다. 외부성이가 틀렸네. 자, 14번 또 안 보겠습니다. 감정평가 이론상 지역 분석에 대한 설명입니다. 틀린 걸로 했죠? 1번, 지역 분석에서 인근 지역뿐만 아니라 유사 지역도 있습니까? 분석함으로써. 자, 요까지는 맞는데 뒤에 있는 질문 때문에 틀렸습니다. 대상 부동산 구체적 가격은 개별 분석에 나오는 용어입니다. 그죠? 앞에 지역 분석 설명하다가 갑자기 대상 부동산이 나왔잖아. 이 대상 부동산 구체적 가격은 어디에 옵니까? 개별 분석에 나오는 용어입니다. 만약에 대상 지역이 나오면 어떻게 할까요? 예? 예? 이거는 지역 분석 맞습니다. 대상 부동산이나 대상 지역이나 다른 용어입니다. 그렇겠죠? 이거는 가격입니까? 지역은 가격 수준이 나와야 됩니까? 수준이 나와야 되거든. 자, 대상 부동산과 가격이기 때문에 이건 개별 분석에 뜨는 용어입니다. 개별 뭐다? 분석에 뜨는 용어예요. 개별 분석에. 요 뜨는 용어고. 대상 지역과 가격 수는 뭐다? 이건 뭐다? 지역 분석에 뜨는 용어입니다. 지역 분석에 뜨는 용어예요. 여기 뜨는 용어예요. 자, 뒷부분에 틀렸습니다. 자, 지역 분석이란 대상 분은 어떤 지역에 속하며 지역 특성이 무엇이며 전반적으로 지역 특성이 지역 내 부동산에 어떠한 영향을 주느냐 분석하겠죠. 자, 지역 분석은 결과로 그 지역의 표준적 사용을 판정합니까? 당연히 표준으로 판정하겠죠. 사용을 판정한다. 자, 지역 분석은 당해 지역의 전체 거시적 분석이요. 개별은 지역 분석은 개별보다 먼저 합니다. 항상 먼저 하겠죠. 그래서 먼저 한다. 자, 그래서 지역 분석은 선행, 개별 분석은 후행이다. 그래서 두 개를 비교하면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을 비교해 본다면, 자, 지역 분석 한번 보겠습니다. 지역 분석은 왜 한다 했습니까? 부동성과 인접성 때문에 했습니까? 부동성과 뭐다? 인접성 때문에 했거든요. 되겠죠. 자, 개별 분석은 왜 했을까요? 개별 분석은 개별성과 용도의 다양성 때문에 했습니다. 그래서 개별성과 또는 용도의 다양성과 관계있습니다. 용도의 다양성 관계있죠. 자, 여기는 체유효 이용의 원칙입니까? 체유효 이용으로 판정하겠죠. 체유효로 판정하면 이거는 표준적 사용으로 판정했습니까? 그래서 표준적으로 사용하는 걸 판정했습니다. 판정했고, 지역은 어떠한 경우도 개별보다 뭐다? 선행합니다. 선행 분석이고, 개별은 어떠한 경우도 지역보다 나중에 하니까 이걸 후행하여 분석합니다. 후행 분석합니다. 이렇게 배우겠죠. 지역은 전체 분석 맞습니까? 전체 분석이 되겠죠. 분석이면은 좁으니까 이거는 부분 분석이 되겠죠. 개별은 부분 분석이다. 되겠죠. 자, 이거는 광역적입니까? 지역은 광역적 분석이 되겠죠. 지역은 광역적 분석이며 넓은 의미를 거시적 분석이라 쓰겠죠. 이거는 구체적 분석 아닙니까? 구체적으로 분석하겠죠. 좁으니까 미시적 분석이 되겠죠. 자, 두 개 비우면, 자, 지역 분석은 적합의 원칙과 관계 있습니까? 무슨 원칙과 있다? 적합의 원칙과 관계 있다면, 개별 분석은 균형의 원칙과 관계 있죠. 균형의 원칙 관계 있고, 적합의 원칙은 자, 무슨 관계이다? 경제적 관계 있습니까? 그래서 경제적 감가와 관계 있고, 얘는 뭐다? 기능적 감가와 관계 있습니다. 되겠죠? 그죠? 지역은 뭡니까? 외부 환경하고 관계 있습니까? 외부의 환경과 관계 있죠. 이 내부 구성 요소와 관계 있습니다.
구성 요소 관계 있습니다. 두 개 차이점은 좀 봐두시면 됩니다. 되겠죠? 그럼 지역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평가하는 부동산에 속해 있는 것을 뭐다? 대상 부동산이 했습니까? 평가하는 부동산에 속해 있는 동네를 대상 부동산이 했습니다. 이 대상 부동산에 속해 있는 지역을 뭐라 본다? 인근지역이라 씁니다. 이걸 뭐다? 인근지역이라 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평가하는 부동산이 만약에 이 부동산이 상업 용도라면 이 상업 용도 있고 바로 옆집에도 상업 용도 있습니까? 있겠죠. 그럼 요 상업 용도와 대체 경쟁합니까? 안 합니까? 대체 경쟁하겠죠. 만약 이 상업 용도 가격이 올라가면 어떻겠습니까? 가격이 올라가면 수익이 일로 옵니까? 수익이 올라오겠죠. 그러면 이 부동산도 올라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올라갈 수 있겠죠. 수요가 증가하니까 가격에서는 직접 영향을 줍니까? 직접적 영향을 줍니다. 그죠? 그러면 상업끼리만 인근지역 형성합니다. 그죠? 자, 용도적, 기능적은 동질성이고요. 자, 여기서 다른 지역이 있습니까? 인근지역과 유사한 특성을 가진 다른 지역을 뭐다? 유사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유사 지역은 대상 부동산이 있어요? 없어요? 대상 부동산이 속해 있지 않는 지역이 되겠죠. 여기는 대상이 없잖아요. 여기는 대상이 없습니다. 이 대상 부동산에 속해 있지 않는 지역을 유사 지역이라며 인근 지역과 이거는 대체 경쟁합니까? 인근 지역과 뭐다? 대체 경쟁 관계 있죠. 인근 지역과 대체 경쟁 관계 있습니다. 자, 되겠죠. 그러면 여기는 얘하고 거리와 관계 있습니까? 거리와는 직접 관계 없습니다. 자, 여기에 가격이 올라간다 해서 이게 직접 영향을 줍니까? 간접 영향을 줍니까? 간접 영향을 줍니다. 그럼 유사지역은 하나만 있습니까? 여러 개 있어도 됩니까? 여러 개 있어도 관계없죠. 유사지역은 여러 개 있어도 됩니다. 지역 상환에 대체 경쟁합니다. 자, 그러면 대상 부동산에 속해 있으면 인근지역, 대상이 없으면 유사지역. 자, 대상 가격 형성에 직접 영향을 주면 인근, 간접 영향을 주면 유사지역이 되겠죠. 자, 대상 부동산과 대체 경쟁이 있고 인근지역은 물론 유사지역과 주변의 용도지역까지 포함할 수 있습니까? 이 주변의 용도지역까지 포함할 수 있겠죠. 주변의 용도라는 지역까지 포함한다. 여기 주변의 용도지역이 뭐다? 후보지 이행지를 말합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동일 수거권이라 쓰겠죠. 이걸 동일 수거권이라 씁니다. 권이니까 권역입니까? 지역을 여러 가지에 묶는 것을 우리가 권역이라 씁니다. 자, 동일 수거는 권역이 있는 겁니다. 지역을 여러 개 묶어놨죠. 이걸 권역이라 쓰고 주변의 용도에 포함입니까? 제외 됩니까? 주변의 용도에 포함되어 있는다. 제외 된다고 잘 나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15번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에 대한 설명인데 요거 두 개 비교해놨습니다. 지역 분석은 일반 개별보다 먼저 합니까? 지역이 개별 선행하잖아. 1번 맞네. 두 번째, 개별 분석은 해당 토지 가격 형성 영향을 미치는 개별적 상태 조건을 재반 요인을 말한다. 3번, 지역 분석에서는 개별 분석에 파악된 자료를 근거 두 개 바뀌었습니다. 개별 분석에서는 이렇게 나뉘었죠. 지역 분석에 파악된 자료를 근거로 대상의 최이유용을 판정하겠죠. 왜냐하면 개별은 뭡니까? 최이유용 판정합니다. 그럼 여기는 지역 분석이라는 용어와 개별을 바꾸어야 맞거든요. 3번이 틀렸네요. 그러겠죠? 4번에 인근지역 보면은 고정적, 경직적 간의 유동적 가변이지다. 왜 그럴까요? 성장, 성숙, 세태, 천이, 악하기로 바꿉니까? 성장, 성숙, 세태, 천이, 악하기로 바뀌겠죠. 이렇게 변형하는 것을 우리가 이거는 유동적, 가변적이다 라고 썼습니다. 이번에 동일수권은 인근지역 포함하며 인근지역과 상호 대체 관계는 유사지역은 존재하는 공간적 범위가 되겠죠. 자, 16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냐 물었죠. 자, 지역은 전체 광역 거시 맞습니까? 맞죠. 전체 광역 거시 맞네. 자, 개별은 부분 구체 미시 맞습니다. 부분 구체 미시 맞습니다. 두 번째, 지역은 표준이 나왔습니까? 표준, 이거는 가격입니까? 가격 수준입니까? 가격 수준입니다. 이거는 수준이거든. 수준이 나오면 뭐다? 지역. 가격이 나오면 개별이 나옵니다. 자, 수준이냐 가격이냐를 물었죠. 맞는 말이네. 되겠죠. 자, 보시고 지역은 선행이고 개별은 후행 맞죠. 자, 지역은 인접성, 부동성 관계 있죠. 요거 두 개 관계 있죠.
관계있고, 개별은 개별성과 용도의 다양성하고 관계있죠. 요거를 말하고 있죠. 자, 지역은 적합의 원칙과 외부성의 원칙 다 돌아됩니다. 적합이 들어온 외부성의 원칙이 들어오든 관계없습니다. 그죠? 개별은 균형의 원칙 관계있죠. 다 맞으니까 5개 다 맞습니다. 5칸이죠. 그래서 5칸 다 맞다 라고 보시면 되죠. 17번 한번 보겠습니다. 지역 분석 및 개별 분석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을 골라냈습니다. 1번 인근 지역은 대상 부동산에 속해 있습니까? 자, 요 인근 지역 대상 부동산 속해 있어요? 맞죠? 있는 가치 형성의 지역위원회 공유하는 지역으로서 대상가에게 직접 영향을 주겠죠. 그러면 직접이니까 맞네. 2번 이행지 후보지의 동일 속권은, 그죠? 항상이란 말을 써가 틀렸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뭡니까? 전환 후로 봅니다. 이행 후로 본다. 일반적으로는 뭔다? 후로 보는 거 맞습니다. 근데 성숙도 낮다 있습니까? 성숙도 낮다 나오면 뭡니까? 전이 되는 경우도 있겠죠. 그렇잖아. 항상 후락하면 맞아요, 틀려? 틀립니다. 이행 전환 후 아닙니다. 일반적으로는 전환되는 종별과 일치하니까 후 맞는데, 어떤 단서가 들어온다? 성숙도 낮은 경우, 다른 말로 완만한 경우가 있다면 이건 전으로 평가하겠죠. 그래서 항상 되면 틀렸습니다. 자, 2번 틀렸고 3번 유사지역은 인근지역과 거리 원근 관계없습니다. 거리와 직접 관계없겠죠. 인근지역과 용도 기능은 동질성이다. 대체성 갖고 있습니다. 4번 개별 분석을 통해서 대상 부동산 채유 이용 구체적 가격을 판정하겠죠. 5번에 인근 환경과 적합성을 고려한 원칙은 고유 원칙 맞습니까? 관련이 있다. 자, 18번 보겠습니다. 감정평가 과정상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에 대한 설명 틀린 거 있습니까? 1번 지역 분석을 통해서 해당 지역 내 부동산의 표준적 이용과 가격수를 판정할 수 있겠죠. 자, 2번 봅니다. 지역 분석에 있어 중요한 대상은 인근, 유사, 동일수권 모두를 말한다. 3번 대상 부동산 채유용 판정에서는 개별 분석이 필요하겠죠. 자, 네 번째 지역 분석보다 개별이 먼저입니까? 틀렸죠. 자, 개별이 먼저가 틀렸습니다. 지역이 먼저가 되게 두 개 바뀌었네. 자, 개별 분석보다 지역이 먼저 이렇게 바꾸면 되겠네. 일반적이다. 두 개 바뀌었습니다. 5번의 지역 분석은 대상 부동산 거시적 분석인 반면 개별 분석은 대상 부동산 미시적 분석이다 되겠죠. 자, 19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역 분석 대상 지역에 대한 설명 틀리겠습니까? 1번 사례 자료를 동일 수준의 유사 지역에 구할 경우 있습니까? 이는 지역연 비교 과정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얘가 틀렸죠. 이거는 지역연 비교 과정 필요해요, 안 해요? 필요하겠죠. 자, 표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지역이 이렇게 있어요. 간단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역이 있거든요. 지역인데 사례를 선택할 때 인근 지역의 사례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까? 예? 자, 동일 수급권 내에 있습니다. 수급권 안에 유사 지역의 사례를 갖고 가겠죠. 예? 유사 지역의 사례 갖고 올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인근 지역에 갖고 올 수도 있고 동일 수급권의 사례를 갖고 올 수 있는데 지역 요인 비교 보정을 하는 겁니다. 지역 요인 비교하여 보정을 해야 되거든요. 자, 지역 요인 비교 보정은 왜 할까요? 가격 수준 격차 조정하는 겁니까? 가격 수준 격차를 조정하겠죠. 격차 요거를 조정합니다. 요거를 조정하거든요. 자, 개별 요인 비교 보정 할 수 있습니까? 개별 요인을 비교해 보정할 수도 있잖아. 요거를 보정할 수도 있겠죠. 개별 요인 비교 보정은 뭐를 조정합니까? 가격 격차 조정합니까? 가격 격차 요거를 조정하거든요. 요거를 조정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인근 지역의 사례를 선택하면 가격 수준 격차가 있어요, 없어요? 예? 없죠. 인근 지역에는 여기나 여기는 수준 똑같잖아요. 여기는 가격 수준 격차가 없으니까 지역 요인 비교 보정할 필요 없습니다. 근데 유사 지역의 사례를 선택하면 여기와 여기 수준이 달라지겠죠.
그럼 가격 수준 격차를 조정하는 것을 지역요인 비교 보정이라 씁니다. 그럼 여기는 사례를 어디 선택했습니까? 예? 어디 선택했다 했어요? 사례를. 예? 유사지역에 선택했다 했습니까? 그러면 동일 수준의 유사지역에 구할 경우 지역요인 비교 과정이 필요합니까? 안 합니까? 필요하겠죠. 자, 무슨 차이가 발생한다? 가격 수준의 격차가 일어나거든요. 만약에 대구의 평가인데 부산에 거 갖고 오면 대구와 부산은 수준 격차 떨어지겠죠. 그죠? 자, 그러면 다른 지역의 유사지역 그러니까 수준 격차 있겠죠. 이거는 많이 기출되는 문제입니다. 자, 가격 격차는 다 했으니까 조정해야 됩니다. 양쪽 다. 요거는 출제가 몇 분 됐으니까 봐둬야 됩니다. 가격 격차는 여기에 선정하든 여기에 선정하든 다 해야 돼요. 자, 이거는 여러분 기출된 문제니까 봐둡니다. 필요하다. 1번 바로 틀렸습니다. 2번, 인근지역과 동일순의 유사지역은 지리적 인접할 필요는 없겠죠. 거리와 관계없습니다. 그러나 지역 내 상환, 대체 경쟁 성립하며 가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 맞겠죠. 3번, 인근지역이란 대상 부동에 속해 있는 지역 맞겠죠. 대상에 속해 있으면 인근, 대상에 속해 있지 않으면 유사지역입니다. 자, 인근지역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되면 수준 판정이 어려워집니다. 자, 일반적으로 주거지 도심에서 통근이 가능한 지역범위 일치하는 경향이 있으며 지역적 선호도에 따라 좁아지기도 하겠죠. 특히 고급주택은 좁아집니다. 여기 고급주택이 구축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대체재가 많지 않겠죠. 20번 보겠습니다. 자, 부동산 감정평가의 지역 분석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걸 골라냈습니다. 자, 성숙도 낮다 이 말이 돌았습니까? 성숙도 낮다 이라는 것은 바뀌는 속력이 느리겠죠. 그럼 성숙도 낮다 단서 있으면 이거는 전환전이 나야 됩니다. 뭐 된다? 전환전. 단서 없으면 전환후. 성숙도 낮은 경우, 다른 말로 완만한 경우. 성숙도 낮다는 것은 10년 후에 바뀌는 겁니다. 그죠? 이때는 바뀌기 전의 용도로 평가할 수밖에 뿐이겠죠. 그럼 1번 틀렸네. 자, 2번 지역 분석은 개별보다 먼저 합니까? 누가 먼저 합니까? 지역이 먼저겠죠. 후회가 틀어졌네. 3번 인근지역은 사회, 경제, 행정 위치 고정적 아니고 아까 유동적이랬죠. 성장, 성숙, 세태, 천이 악하기로 돌았네. 이걸 유동적이다. 이거 3번 정답이네. 4번 인근지역 생애 주기를 성장, 성숙, 세태, 천의 악화로 구분할 때 이 가격 수준이 떴습니다. 수준이 뜨면 성숙이 됩니다. 상승이 뜨면 뭐다? 성장이고. 요거는 잘 바꿔놓습니다. 수준이 되면 성숙기를 말한다. 성장기 아닙니다. 수준이 최고는 성숙기가 되겠죠. 자, 5번에 인근지역은 대상 부동산에 속해 있지 않지만 이거 틀렸습니다. 대상 부동산에 속해 있지 않는 것은 유사지역 설명입니다. 그럼 대상 부동산에 속해 있으면 인근지역, 대상이 속해 있지 않으면 유사지역 되겠죠. 이거 틀렸습니다. 가격 형성에 영향을 주겠죠. 자, 인근은 직접 영향, 유사는 간접 영향을 준다라고 쓰겠죠. 자, 21번 가보겠습니다. 자, 인근지역 라이프 사이클이 있습니까? 자, 가장 옳지 않는 걸 골라냈죠. 자, 1번 인근지역 생애주기 현상은 인근지역 동시적, 동질적 개발 전제라며 인근지역 동태적 현상의 생태학 측면에 파악하는데 몇 년을 주기로 봅니까? 100년을 주기로 한다고 적어놨죠. 자, 요약서 보면 있습니다. 자, 2번 성장, 집값 상승이 떠쓰는 거 맞습니다. 상승이 최고가 되고 여기는 젊은 층이 많으니까 교육수준도 높습니다. 인구 유입이 증가, 투자가 일어나겠죠. 경쟁도 치열한다. 자, 2번 맞습니다. 3번 천익에는 하향여가 활발해짐으로 상대로 소득이 낮은 계층이 인구 유입으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집값 상승하겠죠. 예, 그래서 하향여가 가장 활발한 게 뭐다? 천익입니다. 4번 성숙기에는 집값 수준이 최고다. 여기까지는 맞습니다. 근데 지역 기능이 정상까지만데 여기는 신축이 아니고 중고입니다. 신축은 어디입니다? 성장기만 노는 용어입니다. 성장기는 신축 부동산이 중심이고 성숙 이후는 모두 중고 부동산이 중심이다. 되겠죠. 4번 틀렸네. 세태기는 지역 건물이 점차 노후해지고 집가는 낮아집니다. 하향여가 시작되겠죠.
자, 22번도 한 가보겠습니다. 인근적 사이클 패턴입니다. 자, 성장, 성숙, 쇠퇴, 악하기의 단계로 구분한다. 인근적 변화에 따른 직가, 변동추의 특징을 설명한 중 옳지 않는 거 있죠. 1번 성장이 나왔습니다. 직가 상승이 뜨가 맞습니다. 새로 입춘 젊은 층 교육층이 없습니다. 여기는 세댁들이 많이 살아요. 2번 성숙기는 투기가 나와 틀렸습니다. 투자 투기는 어디에 있습니까? 성장기에서 일어납니다. 신도시 개발 때문에. 2번 틀렸습니다. 3번 성숙기는 부동산의 가격이나 기능이 정상이며 지역 주민이 사회 경제적 수준도 최고로 높고 안정적이겠죠. 4번에 성숙기는 지가가 비교적 안정되며 중고부동산 거래의 중심이 되겠죠. 자, 쇠퇴기는 지역 건물이 점차 노후화하기 시작하여 새로운 건축을 분리하고 지가가 낮아지겠죠. 자, 23번 보겠습니다. 동일 수권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는 걸로 알았습니다. 자, 1번. 자, 보통상업지가 편의점입니다. 그죠? 동일 수권 고도상업지가 백화점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죠? 자, 누가 좁습니까? 편의점이 좁은 것이 일반적이다. 당연한 말이겠죠? 자, 두 번째 질문. 주어지 동일성 지역적 선호이더라 축소될 수도 있고 확대될 수 있습니까? 자, 고가주택은 범위가 좁죠. 고가주택은 얼마 이상? 9억 추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일반주택은 9억 이하를 다 일반주택이겠죠. 일반주택은 확대되고 고가는 축소되는 경향도 있습니다. 않는다에 틀렸습니다. 2번 틀렸고 3번 성숙도 낮다는 단서가 있으면 전이 나가 맞습니다. 되겠죠? 이행 전, 전환 전, 동일수 일치하겠죠. 자, 사례 수집 가장 광역적 지역 범위 되겠습니다. 이걸 동일수권. 자, 동일수는 지역의 뭐다? 최대 범위가 된다. 뭐까지 포함한다? 주변의 용도 지역까지 포함하겠죠. 5번에 인근 유사를 포함하며 가장 광역적 지역적 개념을 우리가 동일수권이라고 부릅니다. 자, 나머지 맞겠죠? 조금만 쉬었다 하겠습니다.